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회계란 기업의 경제적 활동을 화폐 단위로 측정 기록 분류해서 전달함으로써 정부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활동이다. 이와 같은 회계는 정부 이용자가 요구하는 정보 유형에 따라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분류된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원했습니다. 외부 이용자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은 뭐죠? 재무회계죠. 네 번에 틀렸습니다. 관리회계는 경영자 의사결정을 위해서 주로 이용하는 것도 맞죠? 재무회계 준법 기준으로 한국채권회계 기준 일반기업 기준이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재무회계는 과거지향적이고요. 관리회계는 미래지향적입니다. 재무회계는 과거지향적, 관리회계는 미래지향적. 2번 원가회계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서 필요하는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다음 중 원가회계가 제공하는 정보가 거래가 뭔가 정보로써요. 여러분 원가회계는 단순히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산하는 거고요. 관리회계는 대부분이 의사결정 관련된 거야. 그걸 토대로 해서 의사결정하는 걸 우리가 관리회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조와 영업활동 등에 대한 원가 정보를 제공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맞습니다. 회사의 모든 자산과 부채에 대한 평가 자료를 제공한다가 틀렸고요. 원가 회계가 일반적으로 정보 제공해 주는 것은 재고자산 관련된 거죠. 재고자산. 여러분 재료비, 농무비, 제주경비가 합쳐져서 제품의 원가 계산이 되는 거지, 그치? 제품이 모든 자산에 속하는 건 아니잖아. 재고자산이지, 그치? 이번 틀렸습니다. 외부 공표형 재무제표에 계산된 매출원가와 기말 재고자산 평가의 근거 자료가 된다. 맞고요. 여러분 원재료를 갖고 잘 봐. 원재료를 가지고서 물건을 만들면 제품이 되지. 그 제품을 팔면 뭐가 될까요? 매출원가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 제품을 팔면 매출원가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원재료를 가지고서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을 판매하면 매출원가가 되는 거야. 경영자와 종업원의 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맞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이었고요. 3번 다음 중 원가회계 한계점이 아닌 것을 물었어요. 비화폐성 정보와 질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못한다.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회계 자료를 기초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 여러분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은 원가 회계가 아니죠. 뭡니까? 재무회계죠. 이번 틀렸습니다. 경영자 목적에 따라 다양한 회계 절차를 적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도 맞고요.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원가 정보 제공에 한계가 존재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는 것은 2번. 4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원가 회계 한계점 등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원가 회계가 제공하는 정보는 화폐 단위로 표시되는 계량적 자료로서 비화폐성 정보와 질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원가 회계는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회계 자료를 기초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 이건 재무회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번에 틀렸네요. 재무회계는 경영자 목적에 따라 다양한 회계 절차를 적용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이거는 재무회계가 아니라 관리회계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틀렸어요. 제품의 답은 2번이야. 바뀌었어요. 원가회계, 재무회계가 바뀌었습니다. 제품의 원가는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원가회계 방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특정한 시점에서 원가회계가 모든 의사결정에 목적적 급한 원가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경영자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원가회계에 제공하는 정보가 그 의사결정에 부합하는 정보인지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또 검토를 해줘야 되고요. 틀린 것은 2번이 틀렸고요. 5번. 다음 중 원가의 일반적인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어요.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요소만 원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료비, 농비, 제주경비가 원가란 말이에요. 발생한 제조원가 중 기업 수익 획득이 아직까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자산. 이걸 미소멸된 부분이라고 그래요. 미소멸된 것은 자산, 수익 획득에 사용된 부분은 비용으로 즉 매출 원가로 재무제표에 계산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재료비, 노무비, 제주경비가 합쳐져서 뭐가 된다고 그랬죠? 제품, 자산이잖아. 제품, 자산이잖아. 이게 팔리면 뭐가 되는 거라고요? 매출, 원가, 비용이 되는 거라고요. 매출, 원가, 비용이 되는 거라고요. 자, 원가란 기업의 동그라미 3번. 기업의 수익 획득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단순히 구입하는 것만으로도 원가가 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수입, 획득,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단순히 구입하는 것은 원가가 될 수 없습니다. 원가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멸된 경제적 자원의 희생을 화폐 가치로 측정한 것이다. 맞아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멸된 경제적 자원의 희생을 화폐 가치로 측정한 거예요. 화폐 가치로 측정한 거. 분필을 만든다. 여기 봐요. 이거 파리채. 이걸 만들기 위해서 뭐가 들어갔을까요? 재료가 들어갔겠죠. 그 재료를 화폐적 가치로 측정한 거죠. 이걸 만드는데 인건비 들어갔겠죠,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 그걸 화폐적 가치로 측정한 거고요. 이걸 만드는데 전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갔겠죠. 그걸 화폐적 가치로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소비된 경제적 가치를 화폐적 가치로 측정한 걸 우리가 원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6번.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원가 대상이란 원가가 집계되는 활동이나 항목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이것도 원가 대상이야. 이것도 원가 대상. 이것도 원가 대상. 이것도 원가 대상. 모든 게 다 원가 대상이 되는 거죠. 뭐 합쳐져서 나오는 거야. 재료비. 여기도 재료비 넣으면 재료간접비가 합쳐진 거죠. 여기도 재료비 넣으면 재료간접비가 합쳐졌죠. 여기도 재료비 넣으면 재료간접비가 합쳐졌죠. 다 재료비, 노무비, 재료간접비가 합쳐져서 집계되는 활동을 우리가 원가 대상이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간접원가란 일정한 배분 기준에 따라 원가 대상에 배분하는 과정을 원가 배분이라고 합니다. 간접원가를 여기서 간접원가를 제주간접비를 일정한 배분 기준에 따라 원가 대상에 배분하는 과정 원가 배분이란 말 쓰는 거 맞고요. 3번에 원가 집합이란 원가 대상에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없는 원가, 있는 게 아니라 없는 원가. 즉 제주간접비로 모아둔 걸 우리가 원가 집합이란 말 쓰는 거예요. 3번 틀렸어요. 추적할 수 없는 거, 없는 제주간접비로 모아둔 걸 우리가 원가 집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가 행태란 조업도 수준 변동에 따라 일정한 양상으로 변하는 원가 발생액의 변동 양상을 의미한다. 맞아요. 원가 행태에 따라서 여러분 원가 행태에 따라서 고정비 변동비로 나눠지죠. 원가 행태에 따라서 고정비 변동비로 나눠집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어요. 7번. 원가 회계 용어로 옳은 것을 물었어요. 직접적인 대응이나 간접적인 원가 배분 방법에 의한 원가 측정을 통해서 원가가 집계되는 활동이나 항목. 요 아까 그랬잖아. 내가 원가 대상이라고 했죠, 그쵸? 원가가 집계되는 활동이나 항목. 밑줄 쳐봐요. 원가가 집계되는 활동이나 항목. 그럼 원가 대상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전통적인 예로는 제품, 부문 등이 있으나 최근에는 활동, 작업 등으로도 다양화되고 있다. 답은 1번이었고요. 다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여러분 원가 행태에 따라 고정비, 변동비 나눠진다고 했죠? 추적 가능성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로 나눠지고요. 추적 가능하면 직접비, 추적 불가능하면 간접비. 의사결정에 따른 분류, 관련 원가와 비관련 원가. 의사결정에 따른 분류, 관련 원가, 비관련 원가. 관련 원가, 비관련 원가. 통제 가능성에 따른 분류, 통제 가능 원가, 통제 불능 원가. 여러분, 잠깐만요. 가만히 있어도 돈 나가는 건 내 의사결정하고 관련이 없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표현하는 말 잘 들어. 일반적으로 고정비가 비관련 원가예요. 내가 잘 봐요. 내가 야간 수업을 할까? 주말 수업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 주말 수업 하자. 또는 야간 수업 하자. 결정했어. 그럼 전기요금 더 나가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변동비가 관련 원가야. 근데 집세는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혀 관련이 없죠, 그쵸? 비관련 원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사결정과 관련 없이 집세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지, 그치? 비관련 원가. 근데 전기 같은 거는 내가 쓰는 만큼 나오는 거죠, 그쵸? 관련 원가. 자, 통제 가능 원가, 통제 불능 원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봐요. 집세를 내가 통제할 수 있어? 계약 기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그 집세 그대로 나간 거지, 그치? 맞아요? 그래서 집세는 통제 불능 원가예요. 고정비. 일반적으로 고정비가 통제 불능 원가예요. 그럼 내가 통제 가능한 거는요? 통제 가능한 건 수빈아? 전기압기죠. 덥고. 자, 봅시다. 시원해, 그치?
시원하지 않아요? 시원하지 그지? 자 계속하자. 브랜드 진짜 뽑았냈어.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자 이렇게 변동비가 일반적으로 관련 통제 가능 원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9번 원가는 경영자 의사결정에 따라 여러 가지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잠깐만 에어컨도 꺼졌네? 아니구나. 깜짝 놀랐어요.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원가 통제 가능성에 따라서 조금 전에 나왔었는데 통제 가능 원가와 통제 불능 원가로 그치? 1번 틀렸네요. 추적 가능성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로 분류한다 맞죠? 원가 형태에 따라 고정비 변동비로 분류한다 맞습니다. 수익 대응 관계에 따라 제품 원가 기간 원가로 분류된다 맞고요. 수익과의 대응 관계에 따라 제품 원가 기간 원가로 분류한다 맞고 틀린 것은 1번이었어요. 10번 원가 분류가 올바른 것으로 짝지어진 것을 물었어요. 여러분 기억 원가 형태에 따라서 뭐가 분류한다고 그랬죠? 기억하고 어울리는 게 뭐니? 고정비와 변동비죠. B 기억하고 B 1번 틀렸네. 원가의 분류는 기억. 그럼 원가 종류는 뭐라고요? B가 나와야지. B 고쳤어? A가 아니라 뭐라고요? B.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뭐라고 그랬어요? 직접비와 간접비. 니은은 뭐랑 어울리는 거예요? 직접비 간접비? A. 니은은 A고요.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라서 관련원가와 비관련원가 디귿은 C. 맞죠? 그쵸? 답은 3번이에요. 통제 가능성에 따라서 뭐예요? 통제 가능원가, 통제 불능원가? F입니다. F. 됐죠? 11번 고정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었어요. 여러분 고정비 변동비가 나오면 무조건 수부터 시작하라고요. 고정비 변동비가 나오면 이렇게 고정비 땡땡하시고요. 생산량이 증가해도 원가는 변동 없다. 기억나죠? 생산량이 증가해도 원가는 변동 없어요.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한다. 생산량이 증가해도 원가는 변동이 없어요.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한다. 변동비의 특징입니다. 변동비의 특징은 생산량이 증가하면 원가도 같이 증가합니다. 생산량이 증가하면 원가도 같이 증가해요. 그러면 단위당 변동비는 쟤네가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정하겠죠.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합니다. 자, 이걸 보고서 한번 봅시다. 고정비는 조업도가 0이라도 일정한 비용이 발생하나 맞죠? 여러분 고정비의 가장 큰 특징이 가장 대표적인 게 집세지. 우리 학원에 학생이 0명이어도 집세는 나오겠죠, 그렇죠? 학생 한 명도 없어도 집세는 나와요. 그러니까 조업도가 0이라도 일정한 비용이 발생하는 거 맞아요. 조업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더라도 관련 범위 내에서 총 비용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다. 여기 봐요. 조업도가 증가해도 원가는 변동이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네. 조업도가 증가하면 단위당 비용 감소한다. 여기 봐요. 조업도가 증가하면 조업도가 생산량이란 말이에요. 단위당 고정비는 어떻게 됩니까? 감소했죠, 그렇죠? 조업도가 감소하면 단위당 비용은 여기 잠깐만 거꾸로 얘가 감소하면 얘는 늘어나겠지, 그치? 안 되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원가를 원가 형태에 따라서 분류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조업도가 0이라도 일정 고정비가 발생하고 증가하면 비례적으로 증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볼까요?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원가 총액이 늘 일정하게 발생하는 것. 이거 무슨 비? 고정비. 원가 총액이 비례적으로 쭉 넘어가는 것 뭐라고요? 변동비. 자 이렇게 가는 것. 요만큼은 고정비죠, 그쵸? 맞아요? 생산량이 제로가 되더라도 고정비 이만큼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 변동비가 발생을 합니다. 고정비와 변동비가 혼합됐지, 그치? 이걸 혼합원가라는 말을 쓰고요. 혼합원가, 다른 말로 준변동비라는 말을 써요. 지금 그 문장이 이거잖아요. 조업도가 0이어도 일정 수준의 고정비가 발생합니다. 0이어도 조업도가 0이어도 고정비가 이만큼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 증가할 때마다 비례적으로 발생하는 거. 준변동비, 다른 말 혼합원가라는 말을 써요. 준고정비는, 여러분 준고정비는 계단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준고정비예요. 준고정비. 그래서 여기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얘네는 기본요금 있는 거. 기본요금 있는 거. 기본요금 있는 게 뭐니? 통신비 기본요금 있지. 전기요금도 기본요금 있지. 그냥 그려. 기본요금 안 써도 기본요금 나오잖아. 그 다음 쓰는 만큼 나오는 거 되겠지. 기본요금 있는 것들. 얘는 공장감독자 급료. 공장감독자의 급여. 얘는 생산직, 얘는 직접 농업이에요. 직접 농업이. 생산직 임금이에요. 생산직 임금. 생산직 임금. 직접 농업이, 또 직접 재료비. 직접 재료비. 이런 것들은 재료부터 이렇게 올라갑니다. 집세, 임차료, 세금, 감가상각비, 네, 이런 것들이 고정비의 특징인 거고요. 고정비의 특징인 거. 자, 다시 한번 공장감독자의 급여, 준고정비의 가장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변동비의 가장 대표적인 거. 임차료, 세금권과 감가상각비, 고정비의 가장 대표적인 거. 기본요금이 있는 거, 혼합원가라고 했습니다. 저거 메모 먼저 한번 해보실래요?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 13번? 생산직 근로자에게 급여는 월 20일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여러분 20일까지는 그런 급여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쵸? 20일을 추가해서 근무하면 기본급 150만 원에 추가적으로 시간당 밑줄 쳐봐요. 시간당 20일까지는, 여러분 여기 잠깐만 한번 고개 들어보실래요? 20일까지는 똑같은 월급을 주는 거지. 20일이 넘어가면 시간당 계속 월급이 올라가죠, 그쵸? 네, 준변동비예요. 준변동비.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가 시간당이 빠지면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봐요. 20일까지는, 여기 잠깐만 20일까지는 기본급 150만 원 지급되지. 그죠? 근데 20일을 초과하면 12,500원을 더 줘요. 그냥 시간당이라는 글자가 빠졌어요. 그럼 12,500원 올라간 거지. 오케이? 20일까지는 150이에요. 근데 20일을 초과하면 12,500원을 더 준다고. 151만 2,500원. 그지? 이렇게. 오케이? 여기 봐요. 20일까지. 20일 초과하면 2월급이야. 25일을 초과하면 또 2월급이야. 그러면 손만 연결하면 계단식이 된 거잖아, 그죠? 준고정비. 그래서 시간당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준변동비고요. 시간당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준변동비. 시간당이라는 말이 빠졌지, 그치? 그러면 준고정비가 되는 겁니다. 13번의 답은 4번이고요. 14번. 여러분 그건 뭐지? 준변동비와 관련된 거지, 그치? 이 그래프에 준변동비와 관련된 거. 총원가가 일정하진 않죠, 그쵸? 총원가 일정하고 고정비잖아요. 총원가가 일정한 고정비와 변동원가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3번이 답이에요. 15번. 병원의 급료를 분석해보니 간호사의 급여는 월 20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20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추가 근무 일수에 관계없이 기본급 50만 원이 추가적으로 지급된다. 조금 전에 얘기했었지, 그치? 여기 봐요. 150만 원. 150만 원. 20일을 초과하면 50만 원 더 주지. 200만 원. 오케이? 좋죠. 이렇게. 25일 추가하면 100만 원을 줘?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거 연결하면 준고정비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에요. 답은 4번. 16번. 한 공장에서 100명의 직원 모두가 팀 구분 없이 승용차와 트럭을 생산하고 있다. 승용차 생산과 관련해서 원가 행태와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풀이하는 경우에 기억의 사례로 가장 올바른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승용차 타이어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지, 그지? 승용차 타이어는 둘 다 없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타이어는 고정비야, 변동비야? 자동차를 생산하는 만큼 타이어도 많이 들어가겠지. 자동차를 생산 못하면 타이어도 안 들어가겠지. 고정비야, 변동비예요? 변동비죠. 없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직접비지. 직접비면서 변동비. 기억에 들어가는 거죠, 기억. 그죠? 승용차 타이어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기억에 들어가는 겁니다.
공장 감가상각비는 자 여러분 공장 감가상각비는 어디에 들어갈까? 직접비야 간접비야 감가상각비가 간접비면서 고정비야 변동비야 고정비라고 그랬잖아. 여기 봐요. 감가상각비 고정비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은 간접비면서 고정비에 들어가는 건 리을이지. 그치? 공장 감가상각비는 리을에 들어가는 항목이에요. 공장 감가상각비는 리을에 들어가는 항목. 됐니? 공장장 급여는요. 여러분 공장장이 제품 생산해야 안 해? 직접비야 간접비야 그러면 간접비예요. 간접비. 그리고 공장장 급여는 월급이 고정돼 있을까요? 아니면 일하는 만큼 나올까요? 고정비예요. 고정비. 그러면 공장장 급여도 간접비면서 고정비니까 리을에 속하는 거예요. 리을. 여러분 공장장은 그 공장의 책임자잖아. 그죠? 사장 끝발이란 말이에요. 해외가 만약에 여기 잠깐만 거기 들어봐요. 해외에 본사가 있고 우리나라에 지사가 있다. 공장장님이 짱인 거야. 그러면 공장이 대빵이잖아. 그치? 짱인 거라고 짱. 직급이 높은 사람이에요. 임원이라고 해. 쉽게 얘기해서. 오케이? 임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품 생산하고 관련이 없죠. 그쵸? 간접비고요. 이 사람들은 월급이 고정돼 있으니까 네 고정비가 된 겁니다. 식당 운영비는 직접비야 간접비야? 간접비죠. 변동비야 고정비야? 식당 운영비가 변동비겠죠. 밥을 많이 먹으면 많이 들어가고 그지. 변동비죠. 그러면은 간접비 변동비니까 니은에 들어가는 겁니다. 니은. 우리 인터넷 기사 봤더니 와우 근데 밥 사진 찍어서 올린 거 봤어요? 못 봤어? 관심들이 없지 참. 엄청 푸짐해졌더라고요.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17번 보자. 17번. 다음 중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3일에 제조업과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어요. 여러분 제조원가는 공장 관련된 거 얘기하는 거야. 다시 한번 제조원가는 뭐 관련된 거? 공장 관련된 거. 1번의 광고 선전비는 판매 관리비죠. 유형자산 처음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고요. 3번의 공장 설비에 대한 화재보험료 공장 관련된 거 맞죠? 답은 3번이에요. 본사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판매 관리비고요. 18번 제조원가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 역시 마찬가지. 제조원가라는 글자가 나오면 공장 관련된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얘도 공장 관련된 거야. 공장 관련된 거 몇 번의 답이 있어요? 3번. 공장 가동에 따른 수동원일비가 있죠. 19번 재고자산의 원가로 분류하기 어려운 항목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재고자산의 원가 밑줄 쳐봐요. 재고자산의 원가 밑줄 치고 뭐뭐뭐 세 가지도 해준 건데 거기다 써봐. 재고자산의 원가는 뭐뭐뭐도 해준 걸까요? 재료비, 농업비, 제조경비. 다시 한번 재료비, 농업비, 제조경비. 자 재료비, 농업비, 제조경비. 이게 제품 제조원가잖아요. 그치? 제조원가. 원재료는 VFC 발생한 성비는 재료비에 들어가는 거죠. 공장 건물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는 제조경비에 들어가는 거고요. 공장 종업원의 복리후생비를 위한 피복비, 복리후생비니까 재료경비에 들어가는 거고요. 회사 제품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매장 건물의 감가상각비, 판매, 얘는 판매 목적인 거죠, 그렇죠? 네, 판매 목적 매장 건물이니까 판매 관리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틀린 건 아니고요. 어려운 거, 네, 4번이죠. 20번 문제를 볼까요? 얘들아, 잠깐만 볼래요? 잠깐만 보자. 재료비가 1,000원, 농무비가 2,000원, 제조경비 3,000원. 제조원가 얼마니? 6,000원. 제조원가는 6,000원. 근데 여기 봐요. 재료비가 두 개로 나눠진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직접 재료비. 또 뭐 있어요, 여러분? 간접 재료비. 그치? 얘가 800원이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지? 200원. 농무비도 두 개로 나눠집니다. 잘 봐요. 농무비도 직접 농무비, 간접 농무비. 자, 얘가 1,500원. 간접 농무비는 얼마가 될까요? 500원. 얘는 제조경비는 별다른 말이 없으면 죄다 뭐라고 그랬어요? 간접 제조경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별다른 말이 없으면 간접 제조경비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재료비, 농무비, 제조경비 합치면 제조원가 6,000원 나왔죠?
이 재료비가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노비도 직접 노비, 간접 노비, 제주경비를 일반적으로 간접 제주경비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직접 재료비 800원, 직접 노무비 1,500원, 나머지 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비, 간접 제주경비 합친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제조 간접비. 제주 간접비는 얼마일까요? 200원, 500원, 500원 얼마? 3,000원. 3,700원이죠. 이렇게 해도 제주원가는 똑같이 얼마로 계산이 됩니까? 6,000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별거 아니지만 이건 엄청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재료비, 농업비, 제조 경비. 이걸 두 개로 나눠주면은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얘도 직접 노비, 간접 노비예요. 얘는 간접 제조 경비가 되는 거고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간접비 몽땅 더해준 걸 제조 간접비라고 하는 거고요. 됐어요? 자, 여기에서 두 개 이렇게 더해준 걸 기초원가, 다른 말로 기본원가라는 말을 씁니다. 기초원가, 다른 말로 기본원가. 여기에서 이렇게 두 개 더해준 걸 가공원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전환원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전환원가. 그러면 그 문제에서 얘들아, 재료비 봐라. 재료비 추적 가능성이 있음 3만원이죠. 그치? 3만원 옆에 직접 재료비라고 써봐요. 직접 재료비. 추적 가능성 있는 게 직접비라고 그랬잖아. 그지? 맞아요? 그 다음에 노무비도 추적 가능성이 있는 거 10,000원. 직접 노무비라고 써봐요. 직접 노무비라고 써봐요. 얘들아, 직접 재료비가 얼마라고 거기에서 3만원. 내 손가락 봐야지. 직접 재료비 거기서 얼마? 3만원. 직접 노무비 얼마? 5만원. 두 개 더해주면은 기초원가라고 했지? 기초원가는 얼마? 4만원.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적 가능성이 없는 거. 여기 봐봐. 추적 가능성이 없는 게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경비라고 그랬지? 그치? 다 더해봐. 추적 가능성이 없는 거 3개 더해줘봐요. 5만원, 6만원, 4만원 더해줬더니 15만원이지? 제주간접비가 15만원이라는 얘기죠. 제주간접비가 15만원이라는 얘기예요. 15만원. 그럼 노비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직접 노비가 10,000원이지? 제주간접비 15만원 더해줬더니 16만원 나오죠? 네,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추적 가능성이 있는 게 직접비고요. 추적 가능성이 없는 게 뭐라고 했어요? 제조 간접비가 되는 거예요. 제조 간접비. 칠판 메모 잘 하시고 딱 1분만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